맨 얼굴로 살 수 없다면 피부는 숨 쉬듯 가볍게. 아이 옆에 트루스킨 내추럴 파운데이션. 디스플레이의 미래 SDI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왜 맛있는 건 먹기가 힘든가? 마침내 탄생. 호두 우유, 서울 우유. 엄마의 마음은 늘 아이 곁에 있고 싶습니다. 아이 찾기, 안심전, 긴급 동시 통화까지. SK텔레콤 아이키즈.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 배부른 이동건이 되겠다. 부담 없이 깔끔하게 웰빙 파이버 젤리볼, 웰빙 비타 젤리볼. 지호 씨 요리하세요? 네, 저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맛있겠죠? 맛있다. 비법이 뭘까? 아, 참수. 참수추로 2번 걸은 양조간장. 아셨죠? 샘표. 엄마의 욕심은 끝이 없다. 6대 엑소 설계 임페리얼 드림 엑소. 누려라 엑소의 특별한 혜택. 아세요? 대성 셀틱 이 베스트는 일반 보일러와 다르다는 사실. 새 나가는 열을 한 번 더 잡아주니까 열 셀 틈 없어요? 돈 셀 틈 없죠? 열 셀 틈 없는 가스 보일러 대성 셀. 시끄럽다. 2등은 시끄럽다. 왜? 누구를 위해 이렇게 시끄러울까? 아, 고객이 1등인 나라. 대한생명. 자연이 준 깨끗함을 담아 유기농으로 태어났다. 식품과학, 자연 그대로가 가장 앞선 기술입니다. 연세 프리미엄 유기농 두유. 앞줄을 내가 너 없이 못 살 줄 알았지? 마지막으로 우리 순창. 매운맛이 사무칠 때 정정원 순창 고추장. 못 살게. 김치는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맛이 달라집니다. 디지털 온도 과학 하우젠 김치냉장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학예 부문의 본상은 한글학회 이사장 최연배 선생이 받았습니다. 한평생을 오로지 한글만을 위해서 바쳐온 최연배 선생은 오늘도 73살의 노후를 이끌고 한글의 연구와 정리에 조금도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다. 평생 선생을 추모하던 한 제자가 40여 년을 소중히 간직해온 필름을 제작진에게 꺼내주었다. 외솔 최연배 선생과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다. 순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일생을 바친 외솔 최연배.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최연배 박사님의 학문이야말로 학문이 곧 애국이고 애국이 곧 학문이고, 최 박사님은 하루 종일 서재에 앉아 계셔서 책을 보고 논문을 쓰고 학문하는 게 그게 곧 애국입니다. 또 최 박사님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온 몸과 온 정신을 다 쏟아 바치는 것이, 거리에 나가서 만세를 부르고 뭐 띠를 두르고 안 하더라도 서재에 들어박혀서 그 학문을 파고 갈고 닦는 일, 그게 곧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애국과 학문이 한데 뒤섞여 가지고 구분할 수 없는 이런 아주 특별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외솔은 뭐냐면은 그 언어하고 또는 그 자기 몸뚱아리하고 조국을 하나로 본 사람입니다. 그 뭐냐면은 외솔은 그런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한배나라, 조국이라는 게 이제 그 순우리말로 한배나라인데, 한배나라는 내 육체와 정신의 검이라고 그래요. 검. 검은 순우리말로 한자로 신을 갖다가 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연배는 뭐냐면은
한배나라야말로 내 육체와 영혼의 검이요. 나아가서는 내 육체와 영혼의 연장이 바로 한배나라 조국이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인간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책은 인류의 위대한 기적 중의 하나다. 지난 20세기를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읽은 50권의 베스트셀러를 가려냈다. 그중 해방 직후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바로 이 책, 우리말 본. 1000면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광복전으로 많은 독자를 확보하며 우리말 교본이 되주었다. 일제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 사라질 뻔한 우리말을 찾고 그 쓰임새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외솔 선생이 시대적 사명감으로 써내려간 이 책. 17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된 우리말 본은 총 907면의 대작으로 국어 문법을 풀이했다. 음성학을 다룬 말소리 갈, 폼사를 국어의 시로 표현하면서 독창적으로 폼사를 분류해낸 시갈, 문장 표현을 다룬 월갈 등 순수 한글 용어와 풍부한 예문으로 20세기 최고의 저서로 꼽힌다. 오늘날 한글 맞춤법이 이미 많이 이제 알려졌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글 맞춤법의 기본 틀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문법 공부 뭐 특별히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런 기분도 들고 하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다시피 한 약간 얇은 책 몇 권이 그냥 나와 있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말의 전체 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글로 적을 것이냐 표기 체계를 완성하는 이런 단계에서 우리말본이라고 하는 그 이런 업적이 사실상 그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그건 뭐 만들어질 수 없는 거고. 소위 그 문화의 공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전을 편찬해내는 데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서가 우리말본 밖에는 없다 할 정도로 그 책이 아주 그 과학적으로 잘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그걸 평가를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당시 37년에 만들어졌지만은 이것이 워낙 잘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를 그 추종할 만한 그런 책이 사실상 나오질 못했어요. 그 뒤에 말하자면 외솔 최연배 말번 시대가 쭉 계속이 됩니다. 주권을 잃은 땅에서 그 말인들 온전할까?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내선일치를 내세우며 민족의 정신이 말과 글에서 나온다고 판단. 일본에 동화시키는 소위 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 그때는 우리말을 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배달말을 깨치기 전에 남의 나라 말을 머릿속에 주입시켜야만 했다. 학교에 가면 아침에 선생님이 그 이 카드 노란 딱지를 한 10장씩 나눠줘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서로서로 감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일본말만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조선말을 했다. 그럼 그 딱지 뺏겨. 와르르 몰려들어서 뺏는다고. 그럼 저녁 때 딱지를 많이 뺏은 사람은 상을 받고 뺏긴 사람은 어디다 맞고. 그때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이 듣고 나와서 한국 사람들을 전부 일본 사람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한국 시민 서사라든가 한국 시민 서사라 그러면 우리는 다 한국 시민이다, 일본 시민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걸 고백해요. 아침 조회든지 뭐 가정이든지 교회에서든지 전부 강조를 다 시켰어. 한반도를 집어삼킨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넘어 중국 대륙마저 손아귀에 넣었다. 점점 더 조선 독립은 불가능하게만 보였고 그럴수록 수많은 지식인들은 친일과 회절의 길을 걸으며 일제에 물들어갔다. 그러나 유독 한글 학자들만은 변절을 택하지 않았다. 조선어 전공자, 한글 전공자라는 것은 우리 말을 지키겠다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는 민족에 대한 애착, 애정이 굉장히 강하죠. 말로 재능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글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분석하고 하는 그 자체가 과학이기 때문에 변절해서는
그 과학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제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우리말을 지켜낸 조선어학회 회원들. 1921년 창립된 후 이들의 수건 사업은 조선어 사전 편찬. 일제의 끈질긴 감시를 피해서 꾸준히 사전 편찬 작업을 해왔지만 완결의 결실을 보기도 전에 큰 시련을 맞이했다. 그것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이때 최연배 선생 또한 4년의 모진 옥고를 치르게 된다. 10월 1일 일제 경찰은 조선어학회 회원 33인을 검거하여서 한문 형무소에 가두었습니다. 이때의 큰사전 원고도 말하자면 그 증거물이 되어서 한문까지 가져간 바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3년 동안 갖은 옥고를 겪는 중에 동지 이윤재, 한징 두 분이 옥중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8.15 해방으로 옥문을 나오기는 하였습니다만 나오고 보니까 큰사전 원고가 간 곳이 없어서 사회의 넓은 협력을 얻어서 찾은 결과 서울역 앞 운수회사 창고에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무기도 민족의 언어를 없애지는 못했다. 역사의 순환 속에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았던 한글 학자들. 최연배 선생의 주도하에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한글의 깃발을 앞세우고 계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글 잡지를 발간하고 신문에 열띤 기고를 하면서 우리말을 쓰고 가꾸는 길이 애국 애족의 길이요, 나아가 독립의 길임을 조선 사람들에게 외친 것이다. 한글 운동을 아주 완강하게 전개해서 한글과 한국어를 지키고 민족 독립운동을 추진한 아주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고문원을 찾기 위해 외솔 선생도 자주 찾았다는 인사동의 고서점 거리. 최근 이곳의 고서적 더미에서 사료 전문가 김영갑 씨는 뜻밖의 수확을 얻었다. 우리나라에 왔다가 바로 최연배 선생이 일제시대 한 식당의 방명록에 남긴 휘호를 발견한 것이다.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그래서 와 보니까 아주 뜻깊은. 여기서 우리는 한글을 대하는 선생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었다. 없이 구입을 했습니다. 최연배 선생님은 아마 이것이 식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조차도 한글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조국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글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단순한 그 한글 사랑, 민족 문화 지키자 이런 게 아니죠. 당시에 민족 전체, 나라 전체를 살리자는 그런 구국운동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땅의 주권을 빼앗고 민족의 얼을 말살시키려 했던 일제에 맞서 한글을 구국의 모체로 삼은 최연배 선생. 그는 우리말 본으로 한글의 체계를 세웠고 곧이어 한글 가를 완성했다. 민족의 가장 위대한 발명 한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서부터 그 뿌리를 밝힌 한글 가른. 그동안 묻혀있던 우리말의 가치를 되살려 한민족이야말로 가장 과학적이며 세계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우수한 문화민족임을 강조하고 있다. 한글말이 이제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 지금은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해방이 된 이후, 해방 이후에는 이걸 굉장한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과는,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됐기 때문에 해방된 우리들의 어떤 공허감, 이걸 메꿀 수 있는 것은 최연배 선생의 한글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북한에 가서 북한 학자들도 그걸 가지고 전부 다 한글 독본이라는 책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다 한글도 가르치 그렇게 했거든요. 당시 한글 칼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한글의 바른 길은 한글 칼의 모체가 되는 책으로 해방될 무렵 이 책 속에 실린 한글 운동의 유래와 한글 운동의 본질과 발전 등 두 편의 내용으로 요약해서 한글 약사라는 책이 만들어졌다. 이 책은 제1본 조선연맹에서 만든 것으로 해방 공간, 일본 본토의 동포들에게 읽혀졌다.
이제 해방이 되었을 때 갑자기 일본 사람의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우리 민족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그런 자산 이런 것을 찾다 보니까 최연배 선생의 이 한글갈에 관한 글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돌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제일교포들이 우리도 얼마든지 일본에 뒤지지 않는 그런 민족이다, 문화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제일동포들과 조총련이 많은 오사카. 불행했던 조국의 역사에 떠밀려 이 땅에 머물게 된 그들. 이곳 인권박물관에는 이념으로 갈라지기 전 조총련의 전신인 제1본조선연맹, 즉 조련에서 발간한 한글 교과서가 보관돼 있었다. 해방 후 잃어버린 말과 글을 찾고자 하는 민족적인 노력은 한반도에서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일어났다. 이걸 입수하게 되는 경위 같은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민단 쪽에 물어보니까 당시 조련에서 제작한 교과서들을 수집해 이곳에 기증한 사람은 후지 고노스케. 오사카 외국어 대학교에서 조선어학과를 졸업한 그는 평소 제일 조선인 차별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그는 해방 직후 조선인들이 모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위원회까지 두고 교과서를 발간하면서까지 한글 배움에 노력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한다. 活字がなくてほとんどこの教える先生たちも正式な教育を受けていない場合が多くて、最初例えば和歌字書きとか鉄字法そういうものもよくわからない手探りの状態で教えてきたんですけども、そういった時に朝鮮語学会が編纂したこのようなハングル直コロンっていうようなテキストとか、あとハングルチョルチャポ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ものを参考にしながら、そしてもう活字もありませんでしたから、活字がないので字の、上手な人が、手書きでこういう地図も手書きをして、教科書を印刷したというわけですね。国の民族の旗としての太極旗なんかも入れて、ここなんかはカラーでなって対極がよくわかるように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 좀 더 체계적인 한글 교육을 위해서 조련의 교과서위원회는 서울로 특파원을 보내면서까지 교과서를 구하려 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민족적인 단결을 위해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한글이었다. 후지의 논문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외솔 선생의 한글 약사가 3,000부나 발행됐다는 것. 그만큼 선생의 영향력은 컸다. 한글のそういう経緯、それから文字自体の合理的な部分というのはそれを初めて聞く者には本当驚くことで、チェヒョンベのハングル略史、ハングル略史が日本にも伝えられて、僕はその現物は見ていないんですけれども、資料でその存在を知った時にまず先生が読んで、それをまた子どもたちに伝える時に生き生きと民族の心、魂のようなものを伝えてく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우리에게는 북간도라는 이름으로 친숙한 연변. 1949년 중국혁명 이후 조선족 자치주가 들어서면서 중국 땅에서 한민족 공동체를 이뤘다. 간판마다 한글 아래 한자를 써놓은 풍경이 이채롭다. 남과 북 모두로부터의 영향을 받으며 독특하게 발전한 조선족의 한글 속에 과연 외솔의 영향이 남아있을까? 최연배 선생의 관점대로 한다면 이 아래의 문장은 5개의 품사로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이곳에서도 분명 외솔의 우리말본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80여 년 전 만들어진 낡고 고루한 문법서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이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최원배 선생의 그 우리말본은 정말 우리말 문법 연구에서 이정비적인 그런 그 대작입니다. 아마도 국어학을 하는 사람은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희 조문학부 자료실에 가보시면은 또 복사를 해서 만든 거 있어요. 여러 사람이 펼쳐봐가지고 아주 이 종이도 다 이제 낡고 지금 가보시면 볼 수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것은 원본이 적어서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어서 그 북경 도서관에 가서 복사를 해왔어요. 그걸 저희들이 읽었거든요. 우리말고요. 엄청나게 오래됐네. 손때가 묻은 낡은 복사본. 이 책이 처음 열렸던 때가 1937년. 그로부터 지금까지 외솔 선생의 바람대로 조선글의 끝없는 발달에 우리말본은 한 줌 걸음이 되고 있었다. 해방 후 최현배의 우리말본을 보면서 한글 문법을 익혔고 이곳 연변대 사범대학에서 조선어를 가르쳤던 최운갑 교수. 제가 못 봤으니까. 그를 통해 간도의 여러 민족학교에서 최현배 선생의 책을 가지고 우리말을 공부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일본은 때 자연과학원에 우리까지는 그래서 37년, 38년도에 대성중학교를 다니는 박모라는 그 학생이 우리 이성희 선생님이 우리 이성희 선생님을 가게 되면 저희 선생님입니다. 그 해방 전부터 시를 쓰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해방 후에 연변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그 교수인데 그분이 기억이 한다면 자기 친구이자 친척인 박모이라 하는 분이 우리 말본을 그때 가지고 다니던가 그 사람들을 봤을 뿐 아니라 그 강의를 그 대성중학교에서 했을 수 있다. 뭐 이게 비교적 유력한 근거고. 과거 북간도에 펼쳐진 민족 교육의 현장, 대성중학교 예터를 찾았다.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민족 최고의 시인 윤동주.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 (1930년대) 후반 일제 민족문화 말살 정책으로 우리 말과 글이 닫혔던 시절 젊은 윤동주에게 모국어는 그리움의 대상이요 시를 쓰는 원천이었다. 말하자면 1938년부터 장시 개명을 하면서 성을 고치고 인흥을 고치는 이런 때 또 우리 민족이 글자가 다 소홀히 되고 이제 다 이렇게 폐지된 이런 형편하에서 조선글로 글을 썼다는 것은 아주 이거 대단한 사람이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의 영혼에는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이 우월성에 대한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다. 1938년 윤동주는 그의 고향 북간도를 떠나 모국으로 향했다. 30년대 말 만주 땅에도 일제의 압제가 심해지면서 피 끓는 젊은 시인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조선문학. 그는 유일하게 조선어 수업이 있었던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조선어를 가르쳤던 민족의 스승 최현배 선생과의 숙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 윤동주 평전에 기록된 증언에 따르면 연희전문 당시 외솔의 영향을 받은 윤동주는 시인으로서 최고의 절정기를 맞는다. 최현배 선생의 강의를 그 누구보다 열심히 들었던 윤동주. 조선어 시험만큼은 유일하게 100점을 맞을 정도로 모국어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외솔 선생님은 이제 우리 말에 대한 우리 말의 체계를 세우고 우리 말을 가을고 닦는 거를 평생 하오신 분이 그를 젊은이들한테 죄다 쏟아 부어주시느라고 자기 심혈을 다 쏟아붓는 것, 또 그 받아들인 학생들이 또 온 마음을 열고 그 민족의식에 불타서 그거를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가슴 뜨거운 그런 장면이 그 증언에서 선연하게 느껴집니다. 제일동포 시인 김리박. 그는 이곳 일본 땅에서 단 한 번도 뵌 적 없는 일생의 스승 최현배를 기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는 오사카 긴키 대학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조국이 해방되기 2년 전 일본으로 건너와 6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모국어는 결코 버릴 수 없는 고향과도 같은 존재였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면 또 다른 한국의 정서를 만날 수 있는 곳. 어느 동구밖에 세워진 장승처럼 일본 땅에서 온전히 한국민으로 살아온 김리박 씨다. 한자 문화 제1한국문인협회 회장이자 제1동포의 권익을 옹호하는 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이기도 한 제법 굵직한 직함을 가진 김리박 씨. 오랜 세월 그의 정신적인 지주로서 김구 선생과 외솔 선생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다. 내가 마음속에서 제일 존경하고 있는 분이 두 명 계셔요. 한 분이 이 선생이고 김구 선생이고 그 사진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최현배 선생이죠. 그리고 이것을 늘 내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을 쭉 가라앉히기도 하고 또 곱게 좀 씻어내기도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진 늘 내 책상 앞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춰보고 이렇게. 그래. 내가 오늘 우리 말을 최현배 선생의 뜻대로 잘 다루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사진을 보고 하고, 손해라고 했어. 동생이니까 한 살이니까. 일본에서도 느껴지는 남과 북의 분단 현실. 언어 속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배에서 태어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상과 이념이 달라지면서 글의 체계에도 변화가 온 것은 당연한 일. 김리박 씨는 통일의 시대, 남과 북의 이념만큼이나 깊이 패인 언어적인 골을 메워줄 수 있는 열쇠로서 외솔 선생의 정신을 으뜸으로 꼽는다. 취약하고 힘이 없고 옳지 않다. 그리고 외솔 선생의 사상과 반법론에 이거 하지 않고 남북의 말을 통일하자는 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외솔 선생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의 그 기둥이 서니까 쉽게 갈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서로 내가 기둥이다, 내가 기둥에 또 하게 될 거야. 내가 산 것이 마지막 책이라고 해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생의 책과 소통하면서 그 정신을 담고자 하는 시인 김리박. 보세요. 이것이 70년 조선대학 시절 생물학도였던 그를 한글과 한글 문학에 빠지게 했던 것도 바로 최현배 선생의 책이었다. 연구를 하고 자기 피와 살로 하면, 하나는 한글 가리고 또 하나는 양주동 씨의 조선고가 연구예요. 그것을 떼놓고 어느 학순수 어느 학적으로만 가져가라면 이 두고, 딴 거는 필요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살 수가 있어요.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 지키지 않으면은 그는 산송장이요. 고 한글갈의 큰 어른 외솔 최현배 선생. 별의 한 길, 외솔이 걸어온 가시밭길, 나아가려 하던 고등길, 결의를 위해 한글과 말본과 어를
고스란히 뜻있게 알솥 있게 힘있게 예술의 고든 마음은 언제나 오직 나라 사랑과 교래 사랑이었고 우리말과 한글이었다. 푸른 솔밭에 우뚝 솟은 소나무 같은 고운 매와 꽃밭에 고요히 앉은 소나무 같은 꿋꿋한 대나무 밭에 홀선 소나무 같은 한결의 어른 한글 한 배운이요 길이길이 빛나는 우리의 스승이다. 외소를 기리는 추모의 시. 이 순간 선생의 정신은 다시 한번 이 땅에 피어나고 있는 것이다. 외솔 선생의 고향인 울산 병영은 1919년 3.1 만세운동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당시 4명의 열사들이 총탄에 맞아 순국하면서 만세운동은 울산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시위운동에서 순국한 열사를 추모하며 고유제를 지내는 3.14. 이런 역사적인 뿌리를 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솔 선생은 자연스레 민족을 생각하고 결의의 말을 보듬었으리라. 요 중원비. 여기 있어요 이제. 올라오세요. 3.14 입구에는 당시 3.1운동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옥고를 갖다 주로 6개월. 벌써 이 충원비의 비문과 3.14의 노래 가사를 직접 지은 분도 다름 아닌 최연배 선생이다. 외솔 선생님 이거를 기꺼이 써주는 거예요. 울산에는 우리 외솔 선생님 계셔도 큰 흔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원비 글하고 3.14 노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병영 3.14 노래는 그 병영 3.1 운동의 어떤 뜻을 기려서 아주 최연배 선생님이 즐거이 아마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 옛날 거닐고 뛰어놀던 고향, 울산에 대한 사랑이 노랫말 속에 가득하다. 보통 우리 사라든가 이 사당에 이 노래가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외솔 선생님께서는 특히 고향에 이 독립운동하고 또 애국한 그런 것, 이 모든가 국가를 위해서 온전히 일어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면서 그 주변에 연관해서 이게 우연의 일치로 순간적인 기분으로 3.1 운동을 일으켰다 이런 게 아니고 옛부터 내려온 그 정신이 국가 민족을 구국하는 그런 정신이 여기에 항상 서려 있다는 것을 아마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지으신 것 같아요. 울산시 중구 동동의 외솔 생가터. 이제는 소실되고 황망한 터만 남은 이곳에서 외솔 선생은 유년 시절을 보냈다. 울산의 큰 어른인 외솔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선생의 생가를 복원하고 외솔 기념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동이 20평인지 전체가 20평인지 그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MBC가 좋은 자료를 좀 확보하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외솔의 생가 사진으로 인해서 생가 복원 작업에 생기가 돌았다. 지금 자료인데요. 그러나 무엇보다 선생의 정신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벗어나 제대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생가를 일정하게 개방하여 교육, 문화, 체험 코스로 만들어 울산과 타 지역의 방문자들이 외솔 선생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글에 대한 그 사고를 키우고 또한 기념관을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연구소의 개념으로 활용하여 한글에 관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의 문화체육공간에 한글 이름이 붙여졌다. 이름하여 덕양 어울림누리.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박수로 같이 동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자와 외래어의 범람 속에서 그야말로 신선한 바람이 아닐 수 없다. 일단 문화예술 공간, 이런 공간이 이제 새롭게 탄생한다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 이름이 그 어울림 누리거든요.
사실은 여전히 뭐 이런 곳의 이름은 무슨 회관 뭐 이런 식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랄까 뭐 그런 편견을 깨고 과감하게 순 우리말 이름을 썼다는 거 대단히 의미 있고 기쁜 일이죠. 예. 이렇듯 고향문화재단은 재단이 운영하는 각종 문화예술 공간의 이름을 모두 순 우리말로 쓰기로 하고 일찌감치 새 이름을 지어줬다. 무슨 소리인지 각종 공간의 이름을 한글로 짓게 된 것은 여기 이상만 총감독의 특별한 한글 사랑 덕분이었다. 그는 또한 덕양 어울림누리의 개관을 기념하면서 1930년대 초등학교 조선어 교과서였던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의 음성 교재를 복원해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72분. 가겨, 거겨, 거겨, 고교, 고교, 구규, 구규, 극기, 극기, 나냐, 나냐, 너녀, 너녀, 노뇨, 노뇨, 누뉴, 누뉴, 느니, 느니, 다嗲, 다嗲, 더뎌. 이상만 감독의 가슴 속에는 실천적으로 따르는 큰어른, 바로 최현배 선생이 있다. 그분은 말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생각했던 것은 비록 우리가 새 말을 지으면은 지금은 불편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후대에 가서는 이것이 그 본이 될 것이다 하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조금 풀어서 없는 말도 풀어서 만들어냈죠. 뭐 배움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때는 생소한 말이었지만은 그런 그 창조적인 정신, 이거 갈고 닦아야 되거든요. 언어라는 것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예술 선생이 정말 이름 그대로 진취적이고 조금 고집스럽지만은 그분이 갈 길을 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분이 없으면은 아마 우리 말에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일제의 암흑기를 걷어낸 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업은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청산하는 일. 그동안 우리 말 속에 들어있던 일제의 묵은 찌꺼기를 말끔하게 걷어내는 것이 국어학자들의 큰 과제였다. 최현배 선생은 직접 문교부 편수국장이라는 실무를 자청하면서 한글 교과서들을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한글 독본을 펴내는 등 혼란의 틈을 타서 남발하던 외래어와 일제의 잔재를 우리말로 순화해나갔다. 그러면서 선생은 수많은 우리말을 발굴해내기 이르다. 교과서를 만드시면서 또 제했던 것은 우리말 잣기조사, 요즘 말로 하면 빈도조사죠.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잣기조사라고 해서 요즘 컴퓨터로 하더라도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전부 수작업을 통해서 그걸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어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어휘가 조금밖에 사용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알아내고 있지 않죠. 그냥 대충 하고 있는데, 그때 참 어려운 작업을 사정들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그러한 통계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선생님이 오늘날 어휘 빈도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 당시 통계가 상당히 정확하다.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일생을 바쳤던 한글학회. 해방 후 한글학회는 일제시대 우리말 맞춤법과 우리말 큰사전을 이룩한 조선어학회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었다. 한글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외솔 선생은 36년 식민의 고통을 겪어오면서 사회에 가득했던 일제의 잔재를 쓸어내고 순 우리말을 널리 쓸 수 있도록 우리말 보급에 전력을 다했다. 당시 한글학회에서는 정기적인 특강을 열면서 일제 잔재의 청산과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웠고 선생 또한 몸소 실천해 보였다. 대한민국 방송기자 1호 문재안 옹. 한글학회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외솔의 강연을 듣고
그것이 인연이 돼 한글 전용 운동에 뛰어든 인물. 그는 외솔의 강연 덕분에 신문이 변화했다고 말한다. 하루는 중앙청 출입기자들 모이는데 메이저 튜기라는 사람이 경부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났대. 기차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거기가 건널목이야. 근데 그때는 건널목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말로 호미길이라고 그러고 그걸 한문으로 쓴 걸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답절이라고 그래야 돼. 답절이라는 게 암만 해도 우리말 같지가 않죠.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이제 외설 선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그저 한문말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우리말을 만들어 보자. 건너는데 그 목이야. 건널면 어떠냐. 근데 그때 누가 그걸 처음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 이름을 내가 기억을 해도 되는 건데 중앙청 제1회실에서 중앙청 출입기자 7, 80명에서 왕력 얘기들을 하다 누가 그런 얘기 그거 좋단 말이야. 그거 하자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게 역시 최원배 박사님이 얘기한 게 음으로 양으로 다 기자들 속에 배에 들어갔었지. 그리고 결애라는 말도 민족이라는 말 한자용 아닙니까? 결애라는 말도 외솔이 먼저 쓰기 시작하신 겁니다. 외솔 친구 선생이. 그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까? 그 전에는 그 협의의 하나의 그 종친 정도 여기 협의에 한 것이 옛 고어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결애가 동포 확대해서 민족으로 확대해서 쓴 것은 그러니까 외솔은 어떤 사람은 내용 모르는 그냥 어거지로 만든다 이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급적이면은 우리 옛말에서 찾습니다. 패티김과 외솔이 우리말로 맺어진 인연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그녀에게 팬레터를 보내기도 한 외솔 선생. 세계적인 사랑으로 불린 기록윤 패티김 부부를 위해 서로를 다정하게 부를 수 있는 순 우리말을 찾아서 선물했다고 한다. 그런 어른의 팬레터를 받아보니까 그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했었죠. 표현을 굉장히 잘하셨던 거예요. 글 쓰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글도 참 예쁘게 하셨고 그러면서 그 아까 말씀하신 기록윤 선생하고 저하고 그 서로의 그 호칭을 단미하고 그린비 그렇게 길 선생께서도 굉장히 반가워하셨죠. 이런 훌륭한 학자 어른이 이렇게 패티의 열렬한 팬이시라니까 너무 자랑스럽다고. 문명 발전상. 1949년 10월 9일 외솔의 한글 운동에 최대 위기가 찾아온다. 있었다. 그러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있었다. 이렇게 쓰자는데 자네들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 게야? 카카, 소인들이 어찌 반대를... 그냥 읽히는 대로 쓰면 되는 것을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게? 일명 한글 간소화 파동. 이승만 대통령은 어려운 한글 표기법을 버리고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라고 명령했다. 복잡한 절자법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 말이야. 그래서 당시 이제 편수국장을 하시던 그 최인표 선생이라든가 김범진 문교부 장관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교육계, 문화계 여러 분야에서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이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인표 선생이 급하니까 문공문과위원들을 갖다가 연희대학이거든, 연희대학에. 연희대학에 강당에 오라 해가지고 거기서 맞춤법 강의를 했다고. 외솔 선생은 문교부 편수국장직까지 사퇴하고 전국 각지를 돌며 한글 맞춤법 강의를 하는 등 대통령의 한글 간소화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반대를 그 외솔 선생이 제일 강하게 하신 거죠. 그때 대통령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인데
가서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전부 꼬집어서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최현배 선생하고 장시간 설명을 다 하고 나니까 이 박사가 알겠다고 그 이해가 되거든요. 우리말 맞춤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외솔 선생은 날카롭게 논리의 날을 세웠다.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 한국 대표 지성 잡지로 알려진 사상계 초대 주간이었던 전택부 선생은 한글 간소화 파동에 대한 특집을 실으면서 외솔과 만나게 된다. 나보다 20살 이상 어른이거든요. 그게 찾아올 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이거 어떻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이제 날 붙들고서 절을 하니까 자꾸 읽으시면서 날 붙들고 내 자리에 억지로 앉혀놓고 돌아서서 내 책상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런 양반이. 그렇게 그때 내한테 절을 해요. 그 왜 이러니까 이거 뭐 거북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사상계 그거 보았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인사하러 왔어. 야, 큰 인물이고 참. 야, 그때 그런 인물들은 참 품위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연대 큰 절을 받은 사람이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한글 간소화는 3년을 끌고 난 뒤 폐지가 됐다. 평생을 한글 연구에 힘쓴 외솔 최현배.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한글 전용 운동에 더욱더 매진한다. 혼란의 시대를 건너오면서 어쩌면 사라질 뻔한 우리말을 되살리고 학교 문법과 국어 교육의 토대를 만들어낸 외솔. 선생에게 있어 한글은 지적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배달 결의 어리요 한글이 바로 목숨임을 평생 동안 실천해 보인 것이다. 외솔 선생은 그 누구보다 왕성한 분놀림으로 한글의 국경일 제정과 일제의 찌꺼기 청산, 한글 전용 신문 제작 등의 진취적인 한글 쓰기 운동을 그 누구보다 앞서서 전개해 나갔다. 한글날 하루만이라도 한글 신문을 만들어서 한글 신문의 가능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없느냐? 그걸 해달라. 우리가 그냥 아주 덮어놓고 신문이 팔리든 안 팔리든 덮어놓고 한글만 써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아주 당연한 거야. 그러나 그걸 미리 한번 증명을 해주자 말이야. 1920년대부터 가로쓰기와 한글 전용을 주장했던 외솔. 수많은 반대와 도전 속에서도 한글 시대는 찾아왔다. 한자 없이 한글만으로도 많은 정보를 받아들인다. 이것이야말로 한글의 승리인 것이다. In case of noon, this syllable, it has initial N. 지난 10월 7일 제주도 컨벤션 센터에서는 세계의 언어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글로 만든 공통의 국제 문자를 만들어낸 이현복 교수. 그는 한글을 바탕으로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하는 한글 음성 문자를 고안해냈다. I'm sure you can quite happy and understand much better. 그것이 바로 국제 한글 음성 문자의 탄생. 이현복 교수에게 이러한 영감을 준 것은 한 권의 책, 바로 최현배 선생의 글자의 혁명이었다. 새로운 한글의 자모를 고안해냈던 외솔의 글자의 혁명이 한글 미래의 토대가 된 것이다. 이처럼 외솔은 한글의 세계화와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되어 후학들의 끊임없는 토대가 되고 있다. 내가 그 책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현배 선생님 그 책을 안 봤더라면은 네, 이런 일을 안 했을지도 몰라. 왜냐면 그 방법을 모르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 그 아주 그 생생하게 그 들어오는 그 참 경이로운 그런 생각, 이게 그렇게 수십 년을 끌어왔던 거예요. 외솔 최현배, 그의 일생과 함께 해온 자랑스러운 배달결의 말 한글. 21세기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이 될 한글은
민족의 운명이요 우리의 미래다. 한글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웠던 외솔 선생의 한글 사랑은 앞으로도 한글의 미래 속에 굳건한 바탕이 될 것이다. 쓰던 번호 그대로 하나폰으로 바꾸세요. 집 전화가 저렴해집니다. 하나폰. 나라라 초콜릿. 초콜릿에 뭐가 숨었지? 롯데 에어셀. 갑자기 왜 그래? 요즘 들어서 잇몸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 처음에 잘 잡아야지. 그러니까 인사돌 잇몸 속까지 제대로. 인사돌 잇몸병엔 처음부터 인사돌. 이쁘네요. 그렇게 너를 사랑해. 무제한 사진메일. 우린 사진으로 통화한다. 굿타임 파티 KTF. 맛있지? 아, 되게 맛있다. 나왔어. 어머나, 잘 먹고 가요. 가자. 조청으로 맛을 낸 쌀과자. 아, 되게 맛있네. 그치? 농심 조청 유과. 아름다운 상상의 끝에서 완벽한 감동의 끝에서 명차의 새로운 경험 쏘나타. 한 번만 쓰고 버리던 열을 한 번 더 쓰는 콘덴싱 보일러. 이것이 돈 버는 기술이죠. 경동 콘덴싱. 한 번 더. 밖에서도 한 번 더. 경남기업은 어떤 건물을 지었어요? 해외 건설 경험이 40년이나 되는. 국내에서는 어떤 아파트를 지었죠? 경남 아파트.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오케이. 경남 아너스빌. 당신의 자부심이 되도록. Pride Building. 경남 아너스빌. PAT 아름다운 이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대한민국 엄마 아빠 화이팅! BC도 도와드릴게요. 여기저기 다녀보니 다리만 아파. 한 곳에서 볼 순 없나 김치 냉장고. 같이 가요 비교하면서 믿고 사는 그곳. 난 하이마트가 좋더라. 하이마트로 가요. 엄마!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직도 거기 있어? 언제 나오는데? 대답 없는 장에게 권합니다. 프로바이오 지지. 매일